안녕하세요. 중국어로 가는 한문의 저자 김동렬입니다. 이번 강의는 368강이고요. 366강, 367강에 이어서 개견자의 기본을 두고 파생된 글자 6자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개견자는 앞에서도 계속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글자는 싫다염, 그리고 두 번째 글자는 누르다 압입니다. 자, 싫다염. 안쪽에 보면 장구벌레 연자가 들어있는데요. 장구벌레 연자는 우리가 앞에서 223강에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223강에서 이렇게 기부하다 연자를 설명을 하면서 장구벌레, 그러니까 위에 줄무늬가 있는 어떤 벌레의 모습을 형상화해서 만든 글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구자 모양과 달월자 모양이 만나서 음은 연자라는 글자를 형성합니다. 자, 그래서 음을 보면 음은 장구벌레 연이 세월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었다? 염자로 바뀌었다. 그래서 여기만 이렇게 본다면 음은 뭘로 보면 되겠다? 염으로 보면 되겠다.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뜻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집에서 미움을 사는 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굴바이엄,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지범, 진면, 이 세 가지는 다 어떤 뜻을 갖고 있다? 집의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집에서 무엇을 산다? 미움을 사는 개다. 그래서 어떤 뜻을 갖는다? 싫다. 미움을 사니까 싫은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누르다 압. 방금 전에 우리가 싫다 염을 배웠는데 그 염자가 세월이 지나면서 음이 무엇으로 바뀌었다? 압으로 바뀌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음이 뭐다? 염. 그게 압으로 바뀌어서 압이다. 자, 뜻을 나타내는 부분은 아래쪽에 흑토자가 붙어 있죠? 자, 땅에다 어떤 물건을 놓고 위에서 아래로 눌러버린다. 그래서 누른다는 의미입니다. 간체는 잘 보시면 이 안쪽에, 바깥쪽에 굴바위 염자 모양은 그대로 가져오고 여기 안쪽에 있는 흑토자 모양을 이렇게 그대로 가져왔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에 점만 하나 찍은 것입니다. 그래서 누르다 압. 우리가 생활 속에서 볼 수 있는 단어로는 뭐 압력밥솥, 압력을 가하다, 또는 뭐 압승했다, 완전히 눌러버렸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싫다염, 누르다 압을 배웠습니다. 자, 다음 글자는 그러하다 연, 그리고 불태우다 연입니다. 자, 그러하다 연자 같은 경우에는 어원이 개고기를 불에 구워 먹는다. 지금은 우리가 개고기를 먹지 않죠. 자, 개고기는 우리의 반려동물입니다. 생활을 같이 하는 가족이라고도 하죠. 자, 그렇지만 예전에는 우리 민족들이 개를 잡아먹곤 그랬었죠. 자, 왼쪽에 보면 달월자, 여기에 보면 이렇게 누워있는데 이 모양은 달월자입니다. 달월자이지만 이렇게 아래쪽에 어떤 글자가 들어가면 좀 이렇게 누워서 글자를 뉘어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달월은 곧 어떤 의미가 있었다? 고기의 의미가 있었다. 그러니까 왼쪽과 오른쪽이 만나면 개고기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리고 아래쪽에 점 4개는 뭐다? 불화자다. 그러니까 개고기를 불에 어떻게 했다? 구워 먹는다.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다? 당연하다. 그리고 그렇다. 자연스럽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하다, 그렇다, 당연하다, 연. 자, 우리가 생활 속에서 볼 수 있는 단어는 자연 환경. 자, 그렇다, 당연하다, 당연할 때 그 연자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불태우다 연자인데요. 우리가 방금 전에 그러하다 연자를 여기서 배웠죠? 뜻을 나타내는 부분은 왼쪽에 불화에 있는데 불에서 어떤 의미가 왔다? 불태우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볼 수 있는 단어는 연소 또는 불태우는 그 다음에 재료, 연료 이런 단어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하다 연, 불태우다 연을 배웠습니다. 자, 다음 글자는 무리류 그리고 짐승수입니다. 무리류. 일단 오른쪽에 보면 머리 혈자가 보이죠. 머리 혈자는 우리가 앞에서 26강에서 배웠습니다. 머리 혈자고 안쪽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양은 눈목이 아니고 여기에서는 어떤 글자라고 그랬죠?
코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코가 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이 모양은 뭐였다? 수염의 모양이었다. 그리고 위에는 이마다. 그래서 머리를 얘기하는 글자이고요. 여기에 보면 위쪽에 보면 왼쪽에 쌀미자가 들어 있습니다. 자, 쌀미. 자, 쌀은 작은 것이죠. 짜잘하죠. 좁쌀만 하죠. 그래서 짜잘한. 자, 짜잘한 거 그 모양은 곧 비슷하다. 그래서 비슷한 개들. 아래쪽에 보면 개견자가 붙어 있습니다. 쌀미자와 개견자가 만나서 짜잘한 개들. 그렇게 생긴 비슷비슷한 개들. 그 개들의 뭐다? 얼굴이다. 사실 우리는 사람들이 개를 바라보면 개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 이렇게 보면 개를 얼굴로 구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류의 강아지들이 몰려다닌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개견자와 머리혈, 개 얼굴, 비슷비슷한 개의 얼굴들이 어떻게 다닌다? 무리를 지어서 다닌다. 그리고 음은 뭐다? 류다. 뜻을 나타내는 부분은 무리를 짓는 개를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서 간체를 보면 왼쪽 부분만 갖다 쓴 것을 알 수 있는데 잘 보면 뭐가 하나 빠져 있죠.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개견자 위에 쓰여져야 할 컴마가 하나 없어졌죠. 쌀미자와 밑에 큰 대자로 이 글자의 간체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부분만 좀 조심하고요. 무리류, 우리가 어떤 종류다. 그 다음에 새의 종류를 조류라고 그러죠. 자, 그런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짐승수가 있는데요. 글자가 굉장히 복잡하죠. 자, 우리가 283강에서 하나 단자를 배운 적이 있는데요. 하나 단자를 이렇게 우리가 286강에서 배웠는데 지금 짐승 숫자를 배우려고 보니까 이 부분과 이 부분이 굉장히 하나 단과 유사하죠. 딱 다른 부분은 여기서 여기까지 선을 하나 내리 그은 것만 하나 다르죠. 다시 앞쪽으로 가서 본다면, 자, 짐승수. 자, 원래 이 글자의 이 모양은, 자, 사냥 도구를 그려놓은 것인데, 그것을 형상화하기가 우리가 어려우니까 그냥 하나 단자와 비슷한 글자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빨간 선을 이만큼 내리고, 그 다음에 이 안쪽에 이만큼만 보면 하나 단자와 비슷하죠. 그래서 원래 어원은 뭐였다? 사냥 도구를 형상화한 글자인데 오른쪽에 보면 그 강조하기 위해서 뜻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른쪽에 사냥개를 의미하는 개견자가 붙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냥 도구와 사냥개다. 그래서 사냥에서 잡은 짐승이다. 그래서 뜻은 뭐다? 짐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간체 부분은 잘 보시면 이 왼쪽만 사용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이 안쪽 위쪽에 보면 이 네모 두 개를 컴마 두 개로 이렇게 바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좀 여러 번 쓰고 여러 번 볼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짐승수, 우리가 짐승을 봐주는 의사는 수의사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아름다운 금수강산이라고 그러죠. 자, 금자는 새를 날아다니는 짐승을 얘기하는 거고요. 숫자는 땅에 붙어있는 짐승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강과 산.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무리류, 짐승수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68강에서 개견자의 기본을 두고 파생분 글자 6자를 배웠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 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